안녕하세요. 청소년 인성 코칭 마음 키움 함께하게 된 황유정 코치입니다. 제 옆에는 함께 또 진행 같이 해주시는 양미영 코치님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성장을 돕는 성장 코치 양미영 코치라고 합니다. 아주의 MBA 경영대학원에서 코칭을 전공을 했고요. 한국코치협회에서 KP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마음 키움 코치 8년차 정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치님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 경험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네. 학부모님들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상처받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고, 아이들이 상처받았을 때 또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치유까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마음 키움에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코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집에서 또 부모님 관계에서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좀 성취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성격상 조금 예민하고 세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하는 그런 말에도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자신이 어느 부분에 상처를 받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이 좀 중심을 잡는 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흔들릴 수 있겠죠. 아이들이 감정이나 생각에 좀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정말 좀 필요한데요. 내가 중심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또 인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나거나 좀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마음 키움에서는 이 4가지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같은 경우에를 오감,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욕구 이렇게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는 연습들을 해봐요. 그래서 감정들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자신을 객관화해보는 연습들도 가질 수 있고요.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좀 멀리서 메타인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내 상황은 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이렇게 자신만의 생각을 갖는 시간들을 갖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좀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처를 스스로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코치님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의 아이들에게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걸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또 이제 마음 키움 내에서 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코치가 항상 되고 싶습니다. 네. 마음 키움을 하시는 모든 코치님들도 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어떤 말에 좀 상처받고 서운해 이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마음 키움을 하고 있는 코치님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 또 코칭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루에도 정말 이제 수십 번 계속 이제 감정이 변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몰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사람이 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도 아마 조금 인지를 못하게 되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이제 힘드실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지만 어느 부분까지를 좀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부분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게 많이 참고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섭섭해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힘든 말을 할 때는 저는 그 부분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좋은 조언을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에게도 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금쪽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받아주라고 하지 않거든요. 부모님께서 표현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꼭 조금 인지를 시켜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일단 사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마치 이제 그 부모님이 된 것처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이가 좀 섭섭한 말을 하고 좀 서운한 말을 했었을 때 아이에게 사랑아, 네가 좀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엄마도 너무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단다. 엄마도 사람이고 하나의 존재야. 우리 사랑이도 엄마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지만 엄마도 너무 소중한 하나의 존재란다. 사랑이가 엄마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한다면 엄마도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이 말을 엄마에게 이렇게 했듯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다. 그러면 그때 다른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약에 사랑이가 반대로 듣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 좀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네. 좀 대화를 좀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좀 네.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말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그래 사랑아 좀 기분이 좀 좋지 않았잖아, 그치? 그렇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듣는 사람들의 좀 마음이 어떨지 생각을 해보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단다. 엄마도 우리 사랑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상처받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서로 사랑을 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엄마 이야기를 좀 표현을 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아이가 좀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게 엄마가 나를 이만큼 충분히 사랑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좀 섭섭한 말을 하거나 힘든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스스로 인지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엄마들이 이야기했다. 너 때문에 그래 라고 코칭에서는 그 유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아이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까 또 사례 주셨는데 사랑아, 너가 이러니 엄마가 되게 속상해.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버님들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이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나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해 보는 거, 그거를 들은 아이들은 자신 또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마 이 코치님이 얘기하셨던 게 그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듭니다.